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대한내과의사회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비욘디 차종훈 PD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은 현일식 내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비욘디 방송이 진짜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아요. 아니, 자주 출연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멋진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다고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랑 선생님과는 첫 방송인데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선생님 유튜브 채널, 이제 속편한 TV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구독자 수가 정말 많으세요. 1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비욘디에서 좀 알차게 내용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 영상도 같이 올려주시고 네. 이제 선생님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께 저희 비욘디 홍보도 좀 예, 물론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아니 네. 여러분 조회수가 200몇만 회더라고요. 진짜 유명하신 아니, 운이 좋았습니다. 유튜버 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선생님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밤 주인공님. 네, 알아봐 반갑습니다.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내과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화기 내과 진료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 혹은 계기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는 증상으로 오신 분들이 일단 굉장히 많아요. 많이 그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원인 그리고- 모르게 왜 이럴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다양한 원인들을 직접 진료를 받고 찾기보다는 단순히 가스가 차서 내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민간요법들을 우선 많이 찾아서 해보시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병들이 원인인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어려워지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치료는 우리가 나쁜 병들은 빨리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들로 좀 꾸며봤습니다. 열심히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강의 내용을 듣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제 소화기 내과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강연 중간중간 혹은 아니면 강연 끝나고 저희가 자세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딸기팔국님 안녕하세요. 체크체크님 안녕하세요. 네. 고촌달달님께서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이선균 목소리 같이 들려주셨어요. 선생님 그 봉골레 파스타 하나 해주세요. 네, 봉골레 하나. 오, 네. 비슷합니다. 소름이에요. 네. 그럼 준비 한번 해주신 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방금 저희 차피디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원인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가 찬다, 더부룩하다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복부 팽만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헛배가 부른다고도 하고 배가 빵빵하다고도 하고 위가 부었다라고도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배가 팽창하는 느낌으로 몽뚱그려서 의학적으로는 복부 팽만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부 팽만감이 얼마나 흔할까요? 국내 자료는 사실은 없는데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인구의 15에서 30%, 아시아에서는 15에서 23% 일반 인구들이 팽만감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무려 80에서 96%가 팽만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네.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팽만감을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실시간 댓글에도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복부 팽만감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러한 민간요법을 해봤다. 아까 써주신 뭐 고양이 자세, 또 배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실제로도 가스가 많이 찬 걸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점이 궁금해서 의사들도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3차원 CT인데요. 3차원 CT를 이용해서 아주 객관적인 정확한 복부가스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팽만감을 느끼는 환자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제 가스량을 비교해 봤더니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팽만감을 느낀다고 해서 실제 가스가 많이 차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 그러네요.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대부분들은 가스가 많이 찼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복부 팽만감의 정의는 가스가 많이 차거나 혹은 복수가 차거나 배가 많이 살이 찌거나 해서 생기는 복부 팽창 여부와는 관계없이 팽창되는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런 팽만감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4가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실제는 어떤 원인들이 팽만감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팽나, 너무 귀여워요. 팽수를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0세 여자입니다. 가스가 차서 빠지질 않아요. 한 달 전쯤 방광염으로 치료받고 나서 가스가 차기 시작했어요. 관장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누우면 답답해서 푹 자지도 못할 정도로 심해졌어요. 라고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환자를 만났을 때는 방광염 치료하고 나서 가스가 차기 시작했다고 해서 방광염에 사용한 항생제의 부작용이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찰도 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팽만감의 원인은요. 뭐였어요? 네. 어머. CT를 찍었을 때 복수가 보였고요. 또 난소에 혹이 있어서 난소암이 의심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난소암에 의한 복막 전이로 어머. 복수가 찼기 때문에 팽만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았네요, 저도 선생님. 참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네. 이렇게 무서운 병에 의해서 생긴 팽만감인데 단순히 가스가 찼다고 생각을 해서 관장도 하고 하셨던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50세 남자입니다.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잘 찹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운동을 쉬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가 늦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분은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에 보시는 내시경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하부식도에서 위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위산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염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란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진은 위와 식도 사이에 조여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위치인데 네. 여기가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위산이 잘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류성 식도염, 의학적으로는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운동을 못 하시면서 체중이 느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계시죠. 네, 체중 증가는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주된 원인인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식도염을 치료한 이후에 팽만감은 호전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드시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되겠어요. 또 네, 특히나. 맞아요. 네. 바로 눕거나 또 불규칙한 식사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30세 여자입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늘 가스가 차요. 대변이 항상 무르고 하루 너댓 번은 화장실에 가요. 어릴 때부터 장이 좋지 않았는데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심해졌어요. 서너 달 전부터는 하루도 속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건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선 이런 위장관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 혈액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설명할 만한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복통이나 팽만감이 3개월 이상
주 어머. 1회 이상 지속이 되었고 하루에 4-5번 설사를 하면서 배변 횟수와 양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복부팽만의 원인이었던 거죠. 아. 네. 마지막 환자 보겠습니다. 55세 남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했어요. 대변도 형태가 없고 풀어져서 나와요. 평소 불편한 증상은 없었고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어요. 네. 이 환자분도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요. 복부팽만의 원인은 바로 음식에 음식이요? 의해 유발된 복부팽만감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네. 해독 주스를 같이 드셨대요. 그쵸, 그게 그런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해독 주스를 드셨는데 해독 주스의 레시피 중에서 양배추와 브로콜리, 사과, 유제품은 복부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매일 반복해서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가스가 차고 팽만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끊은 이후에 팽만감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까 요거트 먹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가 배부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였군요, 선생님. 네. 네. 이렇게 4명의 복부팽만감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복부팽만감이라고 하는 공통된 증상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 이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복부팽만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병이 있는지 네.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사들은 기질적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검사에서 발견되는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암이나 염증, 세균 감염, 장기 기능 저하 등이 눈에 보이는 병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팽만감이 있을 때는요, 이것은 심각한 기질적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병이 없는 경우에 팽만감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팽만감이 있다고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을 검사해 보면 실제로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근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차피디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팽만감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3가지 질환 중에 첫 번째는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검사에선 이상이 없지만 식후에 뭔가 위에 가득 차고 남아있는 듯한 그런 불편감, 그리고 조금만 먹었는데도 헛배가 확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불편감, 또 식사와 관계없이 속쓰림이나 복통이 굉장히 불쾌하게 오는 경우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두 번째는 바로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아까 케이스 분의 한 맞아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네. 여자분, 어머님 돌아가신 분이 이제 네. 과민성 장증후군이었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과민성 장증후군은 검사에서 이상은 없지만 만성적인 복통이 반복되면서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설사 혹은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때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도 아니고 과민성 장증후군도 아니면서 복부팽만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기능성 복부팽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검사에서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이러한 병들에서는 복부팽만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네. 그러한 원인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아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이 원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그런 작용을 통해서 복부 팽만을 일으키는데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려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촌 알다람쥐님께서 네, 우와 네, 너무 네, 네. 많다. 네. 이렇게 이 중에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내장 감각 과민증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내장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다는 뜻이죠. 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장이 움직이고 장내에 가스가 찬 것을 보통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내장 감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위장 운동이나 장내 가스도 불편하고 아프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장 감각 과민증이 이러한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장 감각 과민증을 만들고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팽만감을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은우 선생님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근데 특히 내장 감각 과민증과 동반을 악화시키는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는 대책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대책은요. 바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마음이 안 좋겠어요 라고 우리 차 PD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이거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은 의사가 뭔가 놓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가 몇 달 뒤에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을 스스로 키우면요. 이런 불안감은 내장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심해지면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증상은 있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나쁜 병이 없다니 죽지는 않겠네? 우선 그건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 내장 과민증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첫 번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선생님 그리고 저 차피디님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라고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보내드릴게요. 뿅.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복부 팽만감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상이 없이 이런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불규칙한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도 제때 못 자고 푹 자지도 못하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운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네. 정해진 시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때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고 하루 30분 정도는 야외에서 햇볕을 쬐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지만 이 내장신경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그런 기능성 소화관 질환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더 이제 많이 요즘 현대에 계신 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 어떤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운동, 그거는 식단, 수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요? 네,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기능성 위장 질환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그런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소화와 위장 증상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들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울증을 또 우울해지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유산소 운동 적어도 30분
네.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다면 실내 사이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실내 사이클도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가 야외에서 할 때, 실제로 그 자연 태양광을 느끼면서 할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사이클보다는 야외에서 날씨만 괜찮다고 하면 둘레길을 걷거나 또 가까운 산이 있으면 등산을 하시거나 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조깅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도 딸기 딸기 2021년님께서는 잘하시고 계시네요. 유산소를 매일 하고 지금 계시대요. 빨리 네. 지금 더워서 땀이 장난 아님.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더운 여름에는 특히 어른들은 무리해서 운동하시다가 탈수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해가 약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선선하실 때. 네, 그러나 해가 지고 나서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상금이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음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팽만감을 만들기 쉬운 음식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포드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포드맵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드맵은 발효가 되기 쉬운 크기가 작은 탄수화물들을 모아서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네, 이 포드맵 성분은요, 우리 장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대장에서 쉽게 분해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면 삼투압이라는 게 높아져서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네. 또 대장에서 쉽게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부를 팽만하게 만들고 또 복통을 만들고 설사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포드맵 음식을 조금 피하면 좋겠네요. 네, 이 포드맵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고 또 적은 음식들을 먹는 포드맵 식단이 실제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추 날다람쥐님께서 푸드 플러스 마인드맵이 포드맵인가요? 네, 포드맵이 굉장히 신선한 해석인 것 같아요. 신선한 해석이네요. 네. 따라서 이 포드맵이 많은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먹게 되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 되고, 포드맵이 많은 음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곡류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밀가루인데요. 우리가 맛있어하는 국수나 빵, 과자, 라면, 피자, 파스타, 햄버거 다 맛있는 것들이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음식들이 가스를 많이 만들고 복부를 팽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콩은 우리가 뭐 떡으로도 먹고 밥으로도 먹죠. 그런데 대개 장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추장, 된장, 쌈장도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념으로 조금씩 먹는 거는 관계없지만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이 장류도 가스를 많이 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4가지 써놨는데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여러분들 다 많이 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스를 차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국 음식에서 마늘 안 들어가는 거 없고, 없죠. 그렇죠. 양파 안 들어가는 거 없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말란 뜻이 아니라 양념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관계 없는데 집중적으로 먹는 것을 좀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늘 액기스를 먹는다든지, 양파 즙을 마신다든지, 네.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갈아서 매일 마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이거를 차라리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가스를 덜 차게 하나요? 그거는 크게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익히거나 하면 포드맵 성분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일인데요. 사과 여러분 많이 드시죠? 수박, 배, 자두 이런 것들도 가스가 많이 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 중에 아침 사과가 보약이란 말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든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사과를 끊어야 팽만감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드셨는데 팽만감을 못 느끼시고 그런 불편함이 없으시다. 그러면 계속 드셔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괜찮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방금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유제품이에요. 우유, 요구르트, 뭐 크림치즈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제품인데 유제품 안에 있는 유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팽만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을 없애버린 그런 우유들이 있거든요. 큰 마트에 가면 뭐 소화 잘 되는 우유 이런 것들을 팔아요. 이런 것들은 팽만감을 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그런 유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 중에 꿀, 올리고당, 초콜릿, 가공식품들이 이 팽만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분도 많이 네, 계세요. 팽만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꿀을 끊어야 팽만감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 올리고당보다는 설탕을 사용하면 팽만감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되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설탕 하면은 건강에 또 해로울 것 같은데 그럼 설탕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거에도 의문점이 생겨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로지 가스를 많이 만드는 팽만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팽만감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차피디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포드맵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오해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음식들은 나쁜 음식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적절히 조금씩 골고루 먹으란 뜻이지 집중적으로 많이 자주 먹는 것만 피하는 것이어야 되고 완전히 끊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있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평상시에 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이 음식들을 먹어도 팽만감을 느끼지 못해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이 포드맵을 적용해야 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장이 예민하고 네.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내장 과민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질환들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신다면은 이 식단들을 특히 조심하시면서 식단 조절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인데 선생님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민간요법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네. 검사를 해서 눈에 보이는 병이 있는지 그거부터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병이 없다. 그러면 어이구 무슨 나쁜 병이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안심을 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요법, 건강한 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음식 중에서도 포드맵 음식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먹는 게 아닌지 확인해보고 음식과 생활요법을 적용해 본 후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처방을 통해서 이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용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마지막에는 약물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완전 완벽한 정리였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